안녕하세요. 네, 2월 26일 여덟 번째 다카수 시간입니다. 아, 다카수가 아니죠. 진계수죠. 네. 진계수 오늘은 되게 단촐하게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프신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얘기를 좀 하다가 뭐 진계수를 진행할지 모각수를 진행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저는 어, 현타를 맞았습니다. 릴레이 뭔가를 1번이잖아요. 릴레이 1번. 네? 릴레이 1번 아니에요? 아, 네네네, 맞아요. 아, 릴레이 1번이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릴레이. 근데 잘 톡을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단톡방 이 뭐라 그럴까요? 인원수에 비해서 이게 읽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네, 바쁘셔서 그런지, 아무튼 뭐, 음, 아니면 단톡방이라서 그냥 넘기시는 건지, 음. 뭐, 일단 그렇고, 오늘은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선형대수로 도피했다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다시 왔습니다. 서재영 선생님 어떠셨어요? 전 이제 원래 하던 그 데이터 분석 일이 끝나가지고 이 평소대로 되돌아왔는데 이게 약간 시간이 남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그 근육 그거를 봤는데 이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육 그거는 뭐 따로 프로젝트 진행되는 게 있으신 거예요? 그냥 제 개인으로 이렇게 좀 코드 좀 글적이다가 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연구실 프로젝트 하는 거는 뭐 폭탄이 떨어졌나요? 지금은 약간 사업이 다 끝나가 좀 소강 상태고 음, 이제 또 3월 4월 되면 또 폭탄 나올지도 모르는데 좀 그때까지는 좀 놀아야죠. 음. 남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황 토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회사 일이 좀 바빠가지고. 음, 근데, 개인적으로,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이, 누구지? 저번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한글 책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챕터 2까지 진입했습니다. 오, 가우스 조르단 진입하셨겠네요. 감사합니다. 가우스조르단하고, 역행렬 구하는 방법? 이 챕터 2 음. 마지막이었어서, 다음이, 이제, 유클리드 공간으로 진입합니다. 아, 이제 내적 공간에 들어오시는군요. 네. 역시 곧 만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직문수였죠? 제가 일하다가 잠깐 들어갔는데, 그때 출장 갔다 와서 약간 해롱해롱 상태로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징계수 스터디 물어보셔가지고 중간에 들어와도 되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1초의 고민도 없이 언제 들어와도 결국 만나게 된다고.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비가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그 네모 시즌 1이 있었는데 배동 선생님 선정돼서 보시니까 어때요? 이번 주에 네모 시즌 2 나오잖아요. 그 아, 네, 맞아요. 가장에 네모 시즌 2 나옵니다. 네모 시즌 2 어떠세요? 네모 시즌 2는 근데 뭐죠? 그, 어, 이해할 만한데? 지금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오, 일단은 잘 진짜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 근데 근데 뭐,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네모에 대한 생각이. 네, 이해를 다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냥 읽으면서, 뭐, 그럴듯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 그 레프트 널 스페이스 조금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네네, 레프트 번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네, 저번 시간에 또 잘못 말한 게 있더라고요. 수직이 안 된다. B가 수직이 안 된다. 컬럼 스페이스에 수직이어야 되는데, 이제, 네, 그걸 또 듣다 보니까, 아니야, 수직이야. 이러면서 들었어요, 혼자서. 네, 저는 지지난주 좀 험난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진짜 오,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뭐 일이 좀 치이다 보니까 약간 저도 막 공부의 원동력을 살짝 잃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징계수가 있으니까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있으니까. 이거 없었으면 그냥 당장 때려쳤어요, 지금. 근데 일단은 저도, 공부를 하고, 월요일이 다가오면 조금씩 압박이 와요. 한 금요일까지는 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못 하고 일요일 밤에 역함수가 있거든요.
역함수가 있는데 하고 나면 마음이 급해져요. 조금이라도 어, 봐야겠다. 막 그러면서 조금 보고 역함수까지는 살짝 마음을 내려놓고 있다가 아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이걸 하고 나면 아 내일 징계수를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니까 바로 퍼뜩 또 노트를 꺼내 보고 하는데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일단은 두 번째 이제 엉금엉금 고비가 다가오는 게 이 최소자승법이랑 이 직교화인 것 같아요. 이게 개념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이 네모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조금 괴로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음. 드는 파트였습니다. 오늘 그 발표 나눠주실 내용 있으신 분이 서재용 선생님 올려주신 거 있으시죠? 그거 하나 예, 있고 배동 선생님 노트는 안 올려주셨던데 뭐 공유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노트는 못 쓰고 그냥 혼자서 끄적끄적 이것도 음. 사실 종이에다가 한 거라서 아, 네, 저도 노트를 만들려다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노트는 못 만들어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서재용 선생님 발표 들은 다음에 저희 교재에 관련된 그 내용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것만 좀 갖고 왔거든요. 보면서 약간 디스커션을 그거에 관해서 내용 이해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서재용 좋을 것 선생님 혹시 같습니다. 그거 올려주신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먼저? 예, 그럼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요거부터, 어, 오, 이미지 분할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네. 이게 PDF가 이게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천천히 하세요. 예. 오, 남영 선생님 벌써 역행열까지 오셨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벡터 공간이라는 악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뭐예요? 그 책은 챕터 3가? 드디어 잠시만요. 일반 벡터 공간, 아, 그리고 거기요. 챕터 4가 내적 공간, 네. 이런 식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네모를 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이제 초보는 일단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서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결국 머신러닝은 결국에 이렇게 다 두 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막 이렇고 저러고 찹대고 뻗대고 다 하면 결국에는 값을 예측하거나 분류를 한다. 근데 저는 이러한 개념들 자체를 전부 다 수학적으로 선형대수로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참에 교수님 말이 맞나 아니냐 좀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OLS 최소자승법을 보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약간 이 자세한 내용은 이 밑에 PDF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LS를 저 위키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 이게 방정식을 통한 상수값의 추적인데 이건 좀 어렵고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냥 직선을 찾는다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찾으면 뭘 할 수 있냐? 잠시만요. 선생님, 혹시 PDF 예, 지금 띄워주셨어요? 제 화면에 안 보여가지고요. 어, 저도 안 보입니다. 잠시만요. 아, 데스크탑으로 공유된 것 같긴 한데 PDF가 안 보여요. 잠시만요. 공유 좀, 이제, 아, 이제 보입니다. 예, 여기 안 보였었는데. 그럼 다시 진행을 하면 이 값을 예측하거나 분류. 네. 값을 예측하는 걸 어디다 써먹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미 알려진 검은색 점이 있을 때 이 모르는 점 이때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의사결정에 도움돼서 이런 걸좀 자주 쓰인다고 설명을 하고 이것보다는 지금의 키포인트는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인데 지금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빨간 삼각형과 이 회색 점점 이 동그라미가 이게 분류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결국 이것도 우리가 아는 직선을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 직선과 값을 비교해서 여기 크면은 모르는 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얘가 동물뱅이냐 세모냐 이런 걸 분류할 수 있다. 라는 게 일단은 좀 키포인트고 이제는 수학적 분류라는 게 타당해지니까 저는 조금 다들 관심 있어 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좀 그런 딥러닝적인 기술인데 우선은 세그멘테이션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세그멘테이션은 조금 정의가 이게 의미 단위
사람, 도로, 가로등과 같이 사람 쪽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객체를 찾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게 자율주의 핵심이기도 하고 좀 이러한 걸로 해서 조금 돈이 되거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조금 관심이 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차, 그다음에 가로등, 사람 같은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는 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싶다. 조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은 꼭 필요한 게 다음에 이런 마스크가 필요한데 이 마스크는 이 픽셀 단위로 의미를 가진 객체를 표현한 법인데 좀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쪽만 1로 표시해놓고 뭐 나머지는 다 0으로 뭐 물체가 뭐 나는 광어를 1로 하고 우럭을 2로 하고 싶으면 여기 우럭이 있다가 우럭이 2로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늘어지다 보면은 이게 실제 그런 그 물고기와 비슷해지므로 약간 이렇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를 단순하게 하고 해서 원래는 3차원 3D 이미지를 1차원 흑백으로 만들고 마스크는 다음과 같이 영은 배경 이런 물고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학적으로 보면은 딱 얘가 하는 역할이 이 fx를 구하는 건데 이 fx는 여기 이미지의 픽셀 값, 밝기 값을 그 마스크 1이냐, 그러니까 배경이냐, 물고기냐 그 분류해 주는 걸로 만드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위치마다 이걸 계속 다 해주고 각 0,0부터 뭐 이미지 크기까지 다 모든 함수를 만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거 AX, B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A가 각 분류하는 함수들의 모임을 행렬로 만들어 놓은 거고 X는 입력 이미지고 B라는 마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코드로 보면 이거 다시 이게 잘 보이나요? 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조금 코드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는 좀 개념을 갖고 이걸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슬랙에 올렸는데 DPC 데이터셋이라고 그 실제로 그 미국 어디서 그 물고기 생태 조사를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그 데이터를 만들어 온 데이터셋인데 뭐 일단 뭐 풀고 이미지를 불러오고 해서 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에 물고기가 보이고 그리고 이러한 물고기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렇게 그 이미지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크기는 세로 1080 가로 1920에다가 RGB 3차원 채널에 저는 총 이미지 20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쉐입이 결정되는 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옆에 있는 원본 이미지 그다음에 여기는 실제 그 마스크 정답 값이라고 볼 수 있는 마스크와 그거를 실제로 둘이 겹쳐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3차원은 좀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조금 심플하게 조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1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 어떻게 전체를 다 보면 이렇게 물고기가 송송송송 이렇게 움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송송송 움직이고 여기서 다른 이미지. 그래서 이제 진짜 계산을 위해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이게 지금 의미에 이게 x, y라고 했을 때 이게 플롯의 의미는 이게 플롯 그 0번째 이미지의 XY 값이 한 85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빨간색인 거는 이 실제 물고기가 있는 영역이고 이 파란색은 물고기가 없는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싹 만들었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뭐냐? 이거는 앞서 한 이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뭐냐 선형 회귀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일 대 0 이렇게 160에 255인데
뭐 일단은 255 계산하기 좀 귀찮 좀 뭐랄까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좀 0과 1로 정지화했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이미지를 그 한 픽셀에 대한 값을 표현한 건데 우선 이렇게 찍고 저는 여기서 바로 그 리그레션 모델 돌렸습니다. 그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여기서 최소 다승적 그런 의미가 계산보다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대충 코드를 이렇게 해봤는데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고. 약간 최소 다승법의 의미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전 이게 되게 불편했거든. 왜냐면은 이거 저거 수직이네 하면 분명히 이런 게 나올 텐데 약간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실제로 제대로 분류를 못하고 있는 꼴이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애면 조금 이렇게 분류가 애매한데 전 이게 약간 왜 이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최소 다승법을 계산할 때 그 거리를 계산하는데 여기는 거리가 필요 없는 그러한 공간이니까 공간인데도 우리는 평소처럼 약간 거리 생각해가지고 이런 꼴이 나왔잖아. 그래서 아마 거리라는 개념 없이 그런 순서만 줄 수 있다면은 제가 원하는 이런 좋은 직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거를 앞선 거는 하나의 픽셀이고 이번에 전체 반복문을 통해서 전체 이미지를 다 직접 계산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기를 위한 값 x, y를 뽑아주고 그거를 정교화하고 다시 여기 옆에서 계수 앞에 x는 x끼리 모아주고 b는 b끼리 모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2차원 배열이 아니라 1차원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미지와 행렬 곱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래 이미지의 차원과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서는 45번째까지 이미지만 가져왔는데 실제로 46번째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실제 것보다 이게 예측을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측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좀 포착해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조금 생각보다 그런 선형 함수가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조금 더 위에 뭐가 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플로 말씀해주신 거. 네, 그게 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미지당 그런 밝기인데 얘는 그냥 이미지 신경 안 쓰고 그 사용하는 데이터 전체를 딱 플롯으로 찍어본 거. 혹시나 함수가 좀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해가지고 좀 그냥 무지개 찍어봤어. 예. 그 밑에 축이 이미지스라는 게 이미지 넘버인가요? 어? 이게 지금 원래는 이미지가 아니라 픽셀 밸류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레이블이 잘못됐어. 그럼 위에는 이미지스라고 돼 있는 건 이건 넘버인가요? 예. 이거는 0번째 이미지의 이 XY 위치의 밝기가 한 85쯤이고 그 파란색이니까 얘는 그 마스크 값이 0이다. 약간 그런 의미로 받으면 것 같습니다. 저 그래프에서 레드로 찍힌 거랑 블루로 찍힌 거랑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레드로 찍힌 거는 이게 마스크가 1이니까 이 영역에서는 내가 물고기라고 판단된 영역이고 이게 파란색 영역은 그 0인데 얘는 물고기가 아닌 배경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데, 결국은 이게 플롯이 겹쳐져 있는 거네요, 다? 예, 모든 이미지를 다 보고 있다. 근데 그 모든 이미지에 물고기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마다 그 분포가 달라가지고 얘는 이미지마다 확인한 거고 이거는 이미지를 전체 모아서 확인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전체 모아서 했다는 게 겹쳐놓고 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얘는 0번째 이미지를 본 거고 얘는 이미지 전체에서 본 거. 이미지 전체를 이게 적층으로 다 쌓아서 분석을 해야 저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오버레이로 해서 봤을 때 쭉 쌓아놓고 거기서 마스크 값을 줬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밑에가 그거. 네. 근데 아, 그러면 당연히 저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되게 적층돼 있는데 동일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저게. 예. 그 모션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저렇게 뚝뚝뚝뚝뚝 떨어진 픽셀 밸류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OLS를 쓰시려고 했던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직선이 제일 단순한 함수니까 음, 이제 이거 이후에 뭐 탁탁탁 쌓아가지고 그런 고급 기술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그런 제일 기술의 밑바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음.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런 이미지 처리를 할 때 처음에 보여주셨던 모티베이션이 자율주행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2차원이지만 3차원이잖아요, 저게. 예, 그래서 그 압축돼 있는 이미지 안에서의 상대 거리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OLS를 했을 때 오버피팅이 되거나 아예 아웃라이어가 되는 게 너무 자명해 보이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저 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 공간의 개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적층으로 쌓아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게다가 OLS는 이 거리를 최소화하는 게그 수직 거리잖아요. 기본적으로 플롯 간에. 예. 상대 거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리 척도를 가지고 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캐주얼한 인과적 추론이 좀 힘든 그런 모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패러미터에 맞는 형태로 함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에 따라 그 회귀 모형을 정하는 기준을 되게 바꿔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되게 고급 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런 것 때문에 막 확률 미적분학 이런 거 공부하지 않나요? 제가 그쪽 약간, 금융 쪽은 좀 아는데 머신러닝 쪽은 잘 몰라가지고. 네. 약간 저는 처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함수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직선이니까 직선으로 한번 보겠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딱. 뭐 특히 진짜 제대로 할 거면은 뭐 컨볼루션이나 그런 거 다 때려놓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코어한 부분들 조금 알아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했어요. 만약 이 직선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 회귀식이 갖는 의미는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추정했을 때 음. 회귀식이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추정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아까도 PDF처럼 위에 있으면은 뭐 물고기고 밑에 있으면 배경이나 딱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딱 구분, 약간 예,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처럼 생각하신 거네요. 예. 예. 음, 그래서 그게 조금 진짜 문제도 제대로 센싱이 되나 이거. 그래서 그래서 문제도 좀 일부러 단순하게 좀 가져왔거든요. 이게 물고기랑 배경이랑 물고기밖에 없는. 음. 예. 또 다른 분들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그 사진에서 그 밝기에 따라서 뭔가 영과 헬로 정교화를 시킨 건가요? 예, 딱 밝기만 딱 생각했어. 이게 막 정교화를 해버리니까 영과 헬로 딱 흑백으로 구분이 돼서 OLS를 약간 로지스틱 회기처럼 만들어버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로지스틱 회시 분석 실무에서 되게 많이 쓰시죠? 저, 저는 개념만 알고 실무에서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사실 저는 로지스틱보다 OLS를 좀 많이 써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지표들이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는가를 가장 궁금해하는 서비스 직군 쪽에 있어가지고 로지스틱 회기도 잘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대를 공부하면서 멘붕이 오는 지점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회기식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자각할 때, 아, 참, 모르겠어요. 네. 멘붕이 오곤 합니다. 예, 또 다른 거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아, 강병수 선생님 잘 들리세요? 아까 뒤늦게 들어오셔서 인사 네, 잘 드렸습니다. 들립니다. 네, 강병수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 아, 저희는 네, 어제도 봤죠? 네, 잘 아, 지냈고요. 네. 어,
계속 비슷한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난 감기 기운이 한 달째 가고 있는데, 안 낫네요. 아, 요즘 감기가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채널에도 뭐 이제 아프신 분들 많고, 뭐 저도 감기 기운이 있긴 한데, 오늘 남호쌤도 약 먹고 못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음, 감기들 조심하시고 합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서재 선생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이디어만 있다고 그대로 그냥 쓱쓱쓱쓱쓱쓱 코딩해서 쭉쭉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네. 그 약간 GPT도 있으니까 한 3시간 걸렸어. 역시 GPT 신의 힘을 받으시는군요. 근데 혹시 약간 원래 머릿속부터 로직은 있었어가지고 네. 약간 코드만 좀 떠본 것 같았어. 음. 혹시 챗GPT 유료 버전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저요. 어때요? 차이 많이 나나요? 네. 무조건 써보십시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아직 네. 안 쓰고 있는데 쓸 일이 많지는 않아서 네. 코딩할 때 써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저희 아까 선생님 모시기 전에 했던 얘기가 오늘 서재원 선생님 발표 들은 다음에 그 저희 4장 내용에 대해서 그냥 슬라이드 내용 보면서 조금씩 토론하는 시간 갖기로 했거든요. 그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 네네. 그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네.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편하게 하십시오. 저 화면 공유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네. 간단한 질문인데,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어, 사실 저는 OLS 쓴다, 뭐, 선능력이 쓴다, 뭐, 패키지 돌릴 줄만 알았지, 이런 식으로, 뭐, 수식으로 까보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선형대 수학을 사용해서, 뭐, 회계식을 푸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연산적으로 좀 더 이득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 결국에 여기서 이제 수정 얘기를 돌린다는 거는 y는 ax 플러스 b로 이제 개수랑 오차까지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식으로 쭉 써는 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뭐 역행열을 사용해 가지고 음. x에만 남겨서 나머지를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역행열을 뭐 좌우로 곱해서 저항을 뭐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오차는 좀 무시하고 진행되는 건가요? 어, 이거를 저도 정확하게 다 이해한 건 아니라서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따 얘기할 얘기긴 한데 지금 저기 막 역행렬 구하고 막 지금 저기 ax 이꼴 b인데 저거 ax 이꼴 y로 놓고 풀잖아요, 저희가. 저기 중단에 있는 내용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 밑에요. ax, y는 정방행열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과정을 거쳐 정방행열로 만들어준다. 그 외 역행열을 곱해준다. 저는 저기서 a 트랜스포즈 ax가 a 트랜스포즈 y랑 같아지는 저식 있잖아요. 네. 저식을 이해하는 데 생각이 좀 오래 걸렸어요. 왜 저 따위로 a 트랜스포즈 a를 쓸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한 내용은 원래 A라는 행렬에서 AX는 B라는 식을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회귀방정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라는 행렬이 갖고 있는 정보량이 보통 M이라고 하면은 그, RM, 저희가 그 네모 때문에 한참 고생했던 게 M과 N이 그 인버터블 하지 않고 스퀘어드 아닐 때 그 차원과 정보가 막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식이 더 많고 미지수가 적을 때 안 풀리잖아요. 문제가 회계식 대부분이. 근데 A 트랜스포즈 A를 해주니까 그 랭크만큼의 스퀘어드 매트릭스 그 정방 행렬로 바뀌잖아요. 저 행렬이. 그쵸? 음, 그러니까 3바이 네. 2행렬 곱하기 2바이 3행렬 혹은 반대로 2바이 3행렬 곱하기 3바이 2행렬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스퀘어드 매트릭스로 바뀌면서 되게 예쁜 행렬로 바뀌는데 그때 정보량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랭크만큼만 딱 남는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음, 그렇게 해서 랭크만큼만 남은 갖고 있는 정보량으로 장난질을 저렇게 치는 거죠. 저 처음에 A 트랜스포즈 AX는 A 트랜스포즈 Y 되게 자명한 식인데
저렇게 쓴 거를 다시 역행렬을 취해줘서 옆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x를 구한다. 저렇게 따라서 x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저 x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x는 아니잖아요. 정확한 x는. 음, 근데 주어진 정보량에서 최선의 x를 구하는 건데 저 벡터가 그 뭐냐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 지금 A 트랜스포즈 저기다가 A 지금 x는 이꼴 저기 있는데 저기다 a를 한 번 더 곱해주면은 ax는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y가 되잖아요. 네. 그럼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ax에 가까운 식이 되잖아요. 음, 그게 그 우리의 앞에 저 y 뺀 나머지 a 트랜스포즈 어쩌고 하는 저 프로젝션 매트릭스랑 그 결과값 그 b 요거 설명하면서 한 번 더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그림 없이 말로만 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아니, 어떤 게 궁금하신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혹시 의견 있으면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따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어차피 저도 요거 오늘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공유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스트랭 교수님, 예. 마음속에만 계신 우리 스트랭 교수님의 교재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 중입니다가 보입니다. 아, 아, 네, 잘. 보입니다. 네. 아니 맨날 끊겨가지고 오늘은 이쪽 라인을 따로 땄어요. 좀 낫죠? 음, 아이펜 제 방에 공유기 증폭기가 하나 있는데 얘를 두 개를 연결하니까 좀 끊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따로 뽑았습니다. 요거 자료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그 스트랭 교수님 강의 노트 압축한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요거 그냥 같이 보면서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얘기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4장이 직교 행렬과 최소 자승법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은 그 네모에서부터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 4.1절에 오서거널리티 나오는데 이거는 뭐 되게 자명한 얘기인데 그냥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최소자승법 할 때 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밑밥을 까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모들이 왜 그따위로 직교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이제 해머로 오한마로 두들겨 패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x 트랜스포즈 y가 0이면 오서거널리티 하다. 뭐 컴플렉스일 때도 마찬가지다. 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하적으로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다 결국은 그 이게 프로젝션 했을 때 매트릭스가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직각에 대해서 B라는 벡터를 A라는 벡터로 얼만큼 내려서 AX의 탭으로 내릴 수 있냐 뭐 이게 저희 기본적인 프로젝션 아이디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너무 압축적인가? 여기 내용은 일단 3장의 내용들이 대부분 압축돼 있어요. 뭐 저희가 3장에서 배웠던 게 로우 스페이스랑 널 스페이스가 직교하는 공간이고 그게 각각 그 정의역을 의미한다. 그 함수에 있어서. 그리고 널 스페이스랑 아니 왜 컬럼 스페이스가 치역을 의미하고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공역을 의미한다. 이거를 배웠었는데 이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예, 요놈. 아주 저희를 치를 떨게 하는 요놈인데 지금 그 저희가 방정식 3장에서 배울 때 그 일반회랑 특수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널스페이스에 우리가 그,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뭐 수질 기준으로 했을 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교재 기준으로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벡터가 이 널스페이스에 n-r 차원에 항상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파티큘러 솔루션 그 특수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녀석이 로우 스페이스의 개수 정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연산이고 이 두 벡터의 합이 결국은 이 방정식의 해에 해당하는 정의역에 해당하고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컬럼 스페이스. 그러니까 y는 fx라고 했을 때 이쪽이 다 x고 fx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고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전체 y 공역에서 fx를 빼준 공간이 된다. 이 정도로 저희가 공간을 이해를 했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남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저는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전체가 어쨌든 정의역이고 함수로 봤을 때 여기에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특수해도 컬럼 스페이스로 가고 널 스페이스에 있는 애는 얘는 항상 이쪽에 있는 0벡터로 가는데 이거 벡터 연산으로 더해줬을 때 어쨌든 컬럼 스페이스로 간다. 얘가 그냥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죠. x가 xn이라고 하는 게 요 녀석이요. 그러니까 a의 xn 플러스 a의 xr이 a a의 x가 되는 거죠, 결국. 아이고, 써버려야겠다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식 하나가 그냥 저희가 3장에서 배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 오소고널리티, 이 널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가 만드는 차원이 직교한다. 그리고 그 두 차원의 합은 Rn에서 Rn이 된다. 예. 반대로 이쪽에 컬럼 스페이스와 여기에도 0이 하나 있죠. 예. 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만드는 공간도 차원의 수가 합치면 Rm이 되고 각각이 직교한다. 요 구조를 이해하는 게 3장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벡터 스페이스랑 기저, 차원 이런 걸 배운 다음에 펀더멘털 सब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은 요 네모를 요렇게 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 근데 이걸 왜 가르쳤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4장의 그 최소 제곱법 저희가 하는 OLS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오늘 많이 못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최재형 선생님, 손 드신 거예요? 예. 네네. 저 방금 그 이미지에서 예, 그 예. 해를, 어, 잠깐만요. 예, 예. 여기서 XR이랑 XR로 나누는데, 네네네. 저 XR과 XN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너무 좀 잘 이거요? 몰라가지고. 네. 잠깐만요. 여기 xn은 저희가 ax는 b라는 방정식을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풀리는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아직 저희가 풀리지 않는 방정식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거 이제 그게 4장의 이야기거든요. 풀리는 방정식일 때 이 ax는 b가 결국은 ax는 b 플러스 제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얘 정의역도 쪼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x r과 xn으로 나눈 건데 벡터니까 분배 법칙이 성립되잖아요. 요 부분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제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X 어떤 방정식을 구하더라도 AX는 0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1차 동차식에서 시작을 해서 요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이 해들이 원점을 지나고 개수 정보가 똑같다면 평행이동한 값도 특수해로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준 해를 우리가 일반 해로 적용을 한 거거든요. 이게 3장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 여기서 이 XN이라는 거는 이 널 스페이스에서 자명하게 오는 해고 XR이라는 거는 로우 스페이스의 로우 스페이스 그 A 트랜스포즈의 컬럼 스페이스가 스팬하는 공간에서 가져오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함수의 정보를 주는 건 이 로우 스페이스 쪽이고 이 AX는 0이라는 해를 만족하는 해집합이 이쪽이니까 이 두 개의 벡터 연산을 합쳐줬을 때가 일반 해가 되고 이게 전부 이거를 이 AX라는 연산에 넣어줬을 때 그 AX가 컬럼 스페이스에 존재한다라는 게 그 전의 내용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어디 있냐면 이 널 스페이스에 찌끄레기처럼 다 쏟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이해하는 게 매우 저는 힘들었어요. 혹시 배동선 선생님 요 네모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레프트 널 스페이스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은. 레프트 널 스페이스, 저는 그냥
그 컬럼 스페이스가 로우 스페이스는 그 예를 들어서 뭐 평면이라고 하면 컬럼 스페이스는 벡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 벡터를 가지고 만든 공간의 수직인 다른 공간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도 맞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프로젝션 했을 때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되잖아요. 수직이라는 말은 결국은.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정보량을 갖고 있는 세상이라고 저도 이해를 했어요. 관계가 없는. 네. 그래서 이쪽이 치역, 이쪽이 그 공역에서 치역을 날려버린 공간이다라고까지는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서재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 정도? 약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다룬 게 여기 전체였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X로우 이게 아까 XR이고요. 이게 XN. 그러니까 이쪽은 AX는 0, 이쪽은 AX는 particular B. 두 개 합쳐서 이게 해공간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4장의 메인 토픽이 이제 이 프로젝션인데 프로젝션을 왜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AX는 B가 3장에서는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하거나 제너럴 솔루션이 존재하는 해공간이 완비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얘는 이 B라는 애가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치역에. 이 말은 풀 수 없는 방정식을 어떻게 근사해서 푸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 B가 어디에 있냐 하면 레프트 널 스페이스. A 트랜스포즈 아까 배동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컬럼 스페이스와 수직인 공간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데 짱 박혀 있어서 컬럼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벡터로도 이걸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공간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밸류 값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가장 근접하게 찾을 거냐라는 문제가 프로젝션으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네. 조금씩 리액션을 해주세요. 제가 좀 계속 말하고 있으면 좀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강의력이 좋으셔가지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제가 하는데 이게 이게 화면 공유를 하면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접속이 끊긴 건가? 막 한 번씩 의아해하면서 볼 때도 있고 좀 민망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 조금 이게 뭐야 리액션을 주시면 저에게 큰 구독과 좋아요처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림이 제일 심플한 프로젝션의 형태잖아요. 이거 우리 내적 공부할 때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남영 선생님 내적 그때 한 2주 전에 저희 다룬 적 있었는데 그때 거 기억나세요? 요 그림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 다 좋아요. 이해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면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이 B가 있는데 이 B를 A라는 벡터에 얼마나 근접하게 프로젝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B라는 벡터를 A라는 벡터의 기준에 맞게 얼마만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보면은 결국 이걸 프로젝션 하게 되면 요게 코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래서 요 벡터만큼이 에러가 되고 요 벡터가 우리가 프로젝션한 벡터 P 그러니까 B를 A로 내리면 P가 되는데 이 P와 원래 B 값을 비교했을 때 에러가 E-P라고 하는 요 수식하는 벡터로 되니까 결국은 이 프로젝션의 문제가 오토고널하게 내린 벡터를 구하는 문제와 같은 거고 그것은 결국 에러 텀을 디파인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내적으로 결정된다. 예. 요 식은 요 식은 전에 도출했으니까 요거는 받아들이고 갈게요. 요거 다 하면은 좀 오래 걸리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전에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조를 저는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냥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식의 의미를 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 A에 X 캡 X 햇 X 어떤 X 햇배만큼 되는 이 스칼라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네. 요 스칼라를 어떻게 찾나 했더니 이거를 A 트랜스포즈 B, 그러니까 B라는 벡터가 A에 대해서 A의 기준으로 얼만큼이나 차지하는가. 저는 이 분수식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계산을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이거를 n차원 공간으로 확장을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R3인데 P가 AX 햇이라고 해서 놓으면은 요 식이 사실 요거랑 같은 식이거든요. 요거는 편안하세요? 아까 남영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자료에 나오는 사실 그 식이잖아요. A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요 X A만 지우면 똑같은 식이잖아요, 지금 이게. 음. 그러니까 이 식이 좀 편안하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같이 보고요, 이게. 이거 어떠세요? 편안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괜찮습니다. 네. 역수가 부모로 가니까 네. 얘가 결국은 A 트랜스포즈 A가 되는 거고 얘가 A 트랜스포즈 B가 되잖아요. 사실 구조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도출을 해봐야겠죠? 요 내용은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B를 프로젝션해서 A로 내리는 걸 하는데 거기서 에러 벡터라는 게 있고 이게 오소고널하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라인이어도 오소고널하고 서브스페이스에서 오사고널하다. 사실 이거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에러 텀이 원래 여기 스페이스에 없는 벡터를 우리가 찾아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장 가까운 에러 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수직거리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든 벡터 공간이든 서브스페이스든 상관없이 오소고널 한 개 가장 작은 미니멈 에러 텀이니까 미니멈 에러 텀이 오소고널로 정의되는 건 되게 자명한 것 같아요. 네. 음, 음. 했을 때 여기 스트랭 교수님이 풀어놓은 걸 보시면은 라인으로 했을 때 여기 B라는 벡터를 육방방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라인으로 내리는 거 예시랑 그 방정식으로 내리는 거 예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A라는 벡터가 1111이고 행렬 A가 111, 012다. 이때 P의 그 라인으로 내리는 거를 보면 식 그대로 이용을 해서 A 트랜스포즈 A분의 A 트랜스포즈 B 그리고 그게 벡터 A를 곱해주면 이렇게 프로젝션된 벡터. 지금 여기 이 P가 2, 2, 2, 2가 되는 거죠. 좀 크니까 좀 줄일게요. 잘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구해지고 요 벡터랑 B-P 우리가 원래 6빵빵 있던 거에다가 2 빼주면 요 에러 텀이 나온다. 되게 심플하죠. 그냥 1차원이니까 R1에서의 내리는 거니까 굉장히 단순한데 이 로직이 플레인일 때도 서브스페이스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여기 노트에 오타가 있어서 제가 고쳤어요. A 트랜스포즈 X 해시 이게 아니라 A 트랜스포즈 A의 X 해시 A 트랜스포즈 B다. 이거 아까 저희가 했던 이걸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OLS 할 때 나오잖아요. 요 식을 그냥 어떻게 도출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음, 행렬이 있을 때 원래 위에서 라인한 것처럼 원래는 벡터 하나에 다 프로젝션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요거 괜찮으신가요? 네. 행렬인데 행렬을 쪼개 넣으면 이거 다 컬럼 벡터로 쪼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맞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그 열 벡터들이 전부 오소건을 해야 되는 것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한 개 있을 때 오소건을 했는데 행렬이 되면은 벡터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하면 이 세 개가 다 전부 오소건을 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잠깐 볼까요? 컴플리트가 있는데 예. 여기 펀더멘털 세어럼 어쩌고 나오는데 음. 그 오소거널 컴플리먼트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 바이 라인일 때는 1변수 대 1변수니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2변수가 넘어가서 평면이 돼 버리면은 그 공간 안에 벡터들이 무수히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공간과 공간이 오소고널하다는 거는 A라는 공간과 B가 오소고널하면은 A라는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B라는 공간 중에 있는 벡터 아무거나 중에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그게 전부 다 오소고널 직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 자체가 직교를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벡터가 다 직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진짜? 응. 저는 좀 어려웠는데. 그게 이제 상상은 안 되는데, 네, 왜냐면 상상이 안 되는 이유가 4차원만 가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직선이나 직선 평면은 상상이 돼서 일단 그 직선 평면이 수직일 때는 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그 어떤 뭐 임의로 만든 선분이랑 그 직선이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걸로 전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평면 수직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 머리로 돌아가면 저희는 이걸 할 수가 없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조건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요런 논리인데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그냥 주석으로 조금 써놓은 게 이거예요. 요게 예를 들어서 행렬이 A1 아니구나. 컬럼으로 써야 되는구나. A2, A3 뭐 이렇게 요런 형태로 있을 때 얘가 요렇게 내적이 0이면 직교한다는 뜻이잖아요. 요 각각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에러 텀 얘랑 다 직교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지저분하니까 선형대수에서는 행렬 표현으로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A1T, A2T, A3T를 AT로 그냥 묶어서 써준 거예요. 이렇게. 그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묶어서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식이 깔끔해져요. A 트랜스포즈에 B에 A-X라는 거를 이게 내적한 거니까 내적 값이 여기다. 이거를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A 트랜스포즈 B는 A 트랜스포즈 A의 X 햇이다. 요식. 아까 남영 선생님 보여주셨던 것에 나오는 첫 번째 문단인 노멀 이케이션이 나오죠. 근데 요 노멀 이케이션이 나왔는데 여기서 핵심은 요 A 트랜스포즈 A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A라는 행렬은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로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 게 뒤에 나오나? 다른 예시를 잠깐 보고 올게요. 여기 나온다. 이게 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해줬어요. 그래서 이 에러가 아까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에서 프로젝션에서 여기가 2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의 X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로젝션은 결국 뭐다? 그 이 B는 아니 그냥 써야겠다. B는 요식이 똑같은 게 P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P 플러스 뭐냐 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고 지금 음, 어 I 마이너스 P의 B다. 그냥 이 소리거든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 2라는 거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게 이 앞에 곱해지는 행렬이 그 아이덴티티 행렬과 이 P의 관계로 규정된다. 이 얘기를 지금 그 수업에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거는 자세한 예시를 보면 조금 와닿을 것 같은데 그래서 리스 스퀘어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조금 두서가 없는데 양해해 주세요.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거든요. ax-b 제곱. 그러니까 이 선에서 우리 관측값들이 갖는 이 차이를 최소로 만드는 거. 이걸 하고 싶은 건데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표로 적어 놓으면 1,1, 1, 2, 2, 3, 2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시계 형태로 다시 적어 놓은 거잖아요.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A라는 애가 요런 행렬이고 X 값은 우리가 모르는데 이 상태로 지금 식이 안 풀리죠.
해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 지금 개수를 봤을 때 식이 세 개가 존재하잖아요. 조건식이 세 개인데 얘는 미지수는 두 개밖에 없고 그냥 저희가 중학교 때 쓰던 수학으로만 봐도 해를 구할 수 없다가 좀 자명하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은 여기 행렬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거를 그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네. 요 두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이거를 풀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무슨 짓을 하냐면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이 트랜스포즈를 이용한 이유는 뭐였다? 프로젝션이라는 개념과 미니멈 에러를 만들겠다라는 욕망으로 이걸 지금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아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앞에서 했는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남영 선생님이 최초에 질문했던 게 네네.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혹시 또 오해하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네네. 왜 A 트랜스포머 AX는 A 트랜스포머 B 그 밑에 있는 이 네네네. 식의 해가 왜 리니어 스퀘어냐를 혹시 여쭤보신 거 아니에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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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가 어디 있냐 그거를 물어보신 걸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네. 설명하려니까 그냥 뚝 가면 생뚱맞아가지고 하는 음, 김에 좀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을 저도 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볼까요, 그럼? 그림이 있었나? 그림이 없어서 제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남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이 AX, B를 못 찾는데 그럼 B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B라는 벡터가 B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결국은. 얘는 우리가 말한 프로젝션을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요. 컬럼 스페이스에. 요거 괜찮으세요? 그럼 나머지 2가 어디 있냐면 2가 여기 있는 거죠. 널 스페이스에. 아까 B가 뭐였어요? P 플러스인가 뭔가 그런가? 네, P 플러스 2잖아요. 아, 저희가 이쪽에서 정의할 때도 일반회와 특수회를 벡터 연산의 합으로 정의해서 이쪽으로 끌어왔잖아요. 똑같더라고요. 프로젝션해서 안 되는 거. 이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인데 사실 그런 그림은 요 그림이 아니라 새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모가 이럴 때예요. 여기가 전부 로우 스페이스고 널 스페이스가 0벡터이고 유일할 때 x 이퀄 0으로 유일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0벡터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인버터블 매트릭스일 경우에 이쪽은 컬럼 스페이스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여기 이렇게 짱 박혀 있으면 모든 함수가 그냥 f 혹은 선형사상이니까 t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매핑이 다 돼 있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1대1 함수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그리면 x는 y 이렇게 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잖아요. 이거 괜찮으시죠? 이렇게 저, 생긴 게 우리가 잘 풀리는 방정식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경우 우리가 못 푸는 방정식은 B라는 게 이 공간 밖에 있는데 이 공간 밖에 있는 걸 컬럼 스페이스에서 못 만드니까 우리는 이거를 프로젝션 가능한 부분과 나머지 에러로 뽀개서 레프트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를 갖고 와서 쓰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좀 이거 이상한 것 같다 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혹시 아까 그 그리신 거에서 요거요? 네네네. 그 치역이랑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아닌가요? 아, 네네. 1대1 대응. 네, 1, 1대1 대응이죠. 네네. 1대1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네네네. 1대1 대응이니까 역행열이 존재하죠. 네네.
널 스페이스랑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없는 게 아니라 영벡터로 찌그러져 있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역을 치역이 꽉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Rn이 되고 얘 자체가 Rm이 돼버리는 거죠. 이 공간들 자체가. 원래는 이 공간을 널 스페이스가 R만큼, N-R만큼, 로우 스페이스가 R만큼 나눠서 분할해서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정의역에서. 치역도 마찬가지로 컬럼 스페이스가 랭크만큼 갖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널 스페이스가 갖고 있었는데 프리베리어블이 차지하는 공간이 그만큼 있었는데 이게 다 영벡터로 사라져서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남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질문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요건 것 같아요. 남영 선생님 요거 괜찮으세요? 혹시 질문이나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사실 제가 이거 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저도 되게 맞다,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되게 좋은 설명인 것 그냥 같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 네, 모르는데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그냥 꽁냥꽁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틀렸으니까 이거를 그 비판적으로 좀 봐주시면은 저도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하면서 이우철 생각한 거였어요. 예. 네, 이우철 선생님 말씀은 지금 그 최초의 AX는 B에서 양변에 AT를 그 곱해주는 그 행위가 네네네네. 그 널 스페이스가 0벡터인 어떤 공통 그 행렬 하나를 만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아, 정확히 그런 이해가. 것보다는 저기 네. 제가 말씀드린 A 트랜스포즈 A는 X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거는 A 네. 트랜스포즈 B. 요거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알아야 우리가 얘를 알 수 있는데 얘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최소 자승법을 할 때 프로젝션 할 때 포인트는 우리가 관측치는 갖고 있는데 함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측치를 알고 있다고 할 때 얘를 프로젝션에서 컬럼 스페이스에 가장 가까운 벡터가 뭐냐? 걔를 먼저 찾고 뺐을 때 얘 수직하는 거 찾으면 그게 에러 텀이 미니멈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논리를 이해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A 트랜스포즈 A가 만드는 거는 여기서 제일 그 가까운 애, 예. 아, 가까운 게 아니라 얘로 설명 가능한 얘를 찾는 이 벡터를 찾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A 트랜스포즈 A가. 그러니까 저기 조금 보시면은 여기서 A라는 행렬이 1, 1, 1, 1, 2, 3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A 트랜스포즈 A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1, 1, 1, 1, 2, 3, 1, 1, 1, 1, 2, 3 했을 때 요게 3, 6, 6, 1, 4인데 요 행렬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인버터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 자체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니까 우리가 대수적으로 연산을 하기가 되게 쉬워지니까 얘를 이용해서 장난질을 치는 거죠. 우리가 방정식 문제 잘 안 풀릴 때 막 개수 갖고 막 계속 장난했잖아요. 막 가우스 조르단도 썼었고 중학교 때 막 이거 막 특정 미지수의 개수를 먼저 맞추고 소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랑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게 행렬로 돼 있으니까 이 행렬을 우리가 막 XYZ 해서 막 XY 먼저 날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XYZ 중에 다 모르는 거 모르지만 알고 있는 XY로 정보를 제안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랑 비슷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도 지금 랭크가 2고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리고 시메트릭 매트릭스잖아요. 이게 A 트랜스포즈 A에 트랜스포즈도 A 트랜스포즈 A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연산이 좌우의 연산에서 쓰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어떤 뭐 노테이션이 좀 별론데 C랑 D라는 요 X 벡터를 놓고
만드니까 이 문제가 되게 심플한 그냥 1차 방정식의 문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걸 풀면은 C와 D를 각각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게 음. 바로 회기식인데 그 회기식이 y는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t 뭐 x라고 할게요. 그냥 x라는 요런 1차 회기식으로 구해진다. 요게 회기 분석의 사실 전부거든요. 특별한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근데 요게 신기한 거는 그 프로젝션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 배울 때는 미분을 중심으로 이 회기 분석을 배우거든요. 식이 더럽게 복잡해요. 짜증나고. 식이 좀만 복잡해져도 연산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 선형대수를 이용한 거의 장점은 행렬 노테이션만 쓰게 되면 어떤 거지 같은 행렬이 튀어나와도 이 노테이션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대수적인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얻은 그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요거를 밑에 지금 써놓은 게 칼큘러스로 푸는 방법도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요 에러 텀이 있을 때 이 에러 텀의 최소 요게 뭐냐면 그 요 B라는 벡터가 이거 다른 색으로 써야겠다. 1, 2, 2인데 이 C라는 D라는 거에서 우리가 구한 식이 요 A랑 아니 좀 설명하기 말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에러 텀을 따로 잡아가지고 이 에러 텀의 최소 합을 구하자인 거예요. 근데 이거 미분으로 풀면 엄청 짜증 나거든요. 배동선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은데 2차 형식부터 미분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 편미분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최소점 찾는 그거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네네. 편미분에서 최소점 찾으면 여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써놨는데 여기 에러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x로 편미분하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잖아. 이거 언제 찾고 앉아 있어요. 이거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선형대수로 써서 벡터 연산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식을 구하는 과정이 좀 좋았어요. 예, 좀 혹시 중간에 뭐 궁금하시거나 코멘트나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그 아까 그 뭐지 그 E 플러스 P 뭐시기 식에서 보면은 그러면 혹시 우리가 네모 그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예. 말씀하시는지 몰라. 그 왼쪽에 그 이전에 슬라이드 아, 이거 아니면 그 이거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B를 어떻게든 해석하고 싶은데 네네네. 우리가 아는 거는 컬럼 스페이스밖에 없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따라 나오게 널 스페이스니까 그러니까 B를 컬럼 스페이스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다 해석하고 그냥 해석 못하는 애들은 다 E로 그냥 널 스페이스로 때리겠다 그런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엔 그렇습니다. 컬럼 스페이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역인데 그 안에 있으면 해가 아주 아름답겠지만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오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벡터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이 B 프라임이 정사형을 내린 곳을 찾아서 이거를 AX 햇이라고 정의를 하고 얘랑 이 B와 AX 햇의 B 프라임이라고 해야겠죠. 여기서 B 이거를 2라고 정의를 하는 게 그 기본적인 최소자승법의 접근 논리고 근데 이 2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놈의 제곱으로 정의하는 게 OLS가 되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네.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시면 저는 대답을 못 드리고 질문을 닭가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주시면 정리를 해서 질문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관련해서 이해한 방식이 조금 달라서. 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네네. 그래서 어,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화면 공유 괜찮으세요? 네네. 제가 한번 제가 공유를 그럼 해볼게요. 화면 공유를 끌게요. 잠깐만요. 네. 네, 껐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 아까
이렇게 직선이 있었잖아요. 점선으로 보이네요. 음, 점선으로 보이나요? 괜찮습니다. 점선이도 뭐. 네.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B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 얘가 이제 평면이고 얘가 이제 B 벡터인데 아니지 아니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A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저는 이해를 한 방식이 그냥 기하적으로 이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B 내적 A가 이건 이제 그 고등학교 기하에서 나오는 노테이션인데 그거를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B 뭐 A 내적 B라고 해도 되고 B 내적 A라고 해도 되는데 A 내적 B를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세트하면.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얘를 얘한테 내려도 되는 거고 얘를 얘한테 내려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둘 다 내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벡터가 이제 P가 되는 거를 원하는데 그래서 P를 구할 때 A 벡터의 평행인데 그래서 A 벡터의 K배가 돼야 돼요. 여기다 쓸게요. A 벡터의 K배가 돼야 되는데 이 K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근데 그 K는 요 비율만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얘가 이제 크기가 1이 돼요. 그 다음에 P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P 벡터가 그래서 그게 그 A 트랜스포즈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 P 벡터라는 게 결국에는 B 코사인 세타인 거거든요. 그러면 걔가 P 벡터의 크기가 A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나눈 거이고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저기 교재에 나왔던 행렬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가 이제 A 트랜스포즈 B가 되는 거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식을 써보면 어 A 대적 B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얘도 스칼라고 얘도 스칼라니까 근데 요걸 구하려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했던 행렬식으로는 요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요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최소 제곱법이었잖아요. 왜 최소 제곱법이라고 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 평면 안에 좀더 길게 이 평면 안에 이렇게 A 벡터가 있다고 하면 A 벡터는 아니고 아무튼 평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평면이 뭐 어떤 두 벡터로 스팬이 돼가지고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평면 밖에 이렇게 있는 거죠. 시점은 평면 안에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션을 내린 점이 여기가 P 벡터가 된다고 할게요, 일단. 그러면 그 다른 걸 생각을 해봤어요. 요게 X 벡터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Q 벡터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Q 벡터의 크기는 그냥 이 상태로 생각을 해봤을 때 B 빼기 P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에러 텀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실은 이 벡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x 제곱 요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길이만 생각하면 그냥 절대값을 2라고 하고 절대값을 x라고 하면 길이만 생각하면 이게 절대값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p는
루트에 x제곱 더하기 2제곱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 제곱 여기가 이제 제곱 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ax 뭐 어떻게 됐었죠? ax-p 요게 나왔던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제곱법으로 그러니까 제곱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제곱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논외의 질문인데, 네네. 물리에서 OLS를 쓸 일이 있나요? 물리에서 저는 안 써봤는데 아마 통계 물리 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쓸 거예요. 음, 제가 직접적으로 써본 거는 별로 없었,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최소 제곱법도 그렇고 2차 텀이 나오는 게 약간 익숙한 이유가 저도 그 보통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을 할 때 그 근사를 하는데 그냥 포텐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구불구불하게 생겼다고 해보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겼다고 해보면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데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입자가 갇혀 있다. 그러면 입자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 입자가 여기 사이에서 갇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든지 뭘 해가지고 저기를 이걸 입자의 운동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이제 이는 t 플러스 v 결국 이걸 푸는 거거든요. 이게 t가 이제 운동 에너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제 얘가 막 3차, 4차, n차 뭐 이렇게 텀이 돼버리면 풀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데 그냥 3차 이상은 어차피 높은 거니까 없는 거야 라고 치고 2차로 풀어버리거든요.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이런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면 이렇게 좀 반가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음.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최소제곱법 관련해서 좀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저도 생 약간 저는 생각해 본 게, 왜냐면 교수님이나 선배님이 맨날 하는 말이 그 얘기 있거든요. 개발자나 이런 애들은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약간 이런 예시를 보니까 확 깨닫게 되는 게, 저는 이거 그냥 직선 하나하나 다 계산 때려가지고 메모리가 알아서 해주겠지 했는데, 좀 이런 방식을 알고 나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네. 아무튼 생각이 들면서 약간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개발자는 꼭 그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예. 남현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좀 설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결국에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 AX 플러스 B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설명에서는 이주 선생님 설명에서는 결국에 B가 이제 양분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넣어진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배동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에서 제가 그 부분 좀 놓친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 부분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게 이유철 선생님의 약간 구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제곱이 알겠습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네네. 음. 그 부분은 사실 되게 명쾌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신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투 선생님의 어떤 해설을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설명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배동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게 수학적으로는 훨씬 더 맞는 것 같고, 저는
아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그 트랜스포즈 노테이션을 제가 설명할 때 제가 외우기 좋은 방식으로 그 노테이션을 기억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좀 불편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거든요. 저도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요게 그 팽렬식으로 딱 표현할 때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논리는 동일한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강명수 선생님은 어떠세요? 뭐 최소 제곱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궁금한 거 뭐 덩어리인데요. 예, 그거밖에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 여튼 이해는 조금 뒤로 미루고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신기한 게 저는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니까 얘가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그 그러니까 구하는 그 해가 그냥 모든 거 다 퉁쳐서 직선으로만 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니까 그 행렬, 여튼 해서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행렬밖에 안 했는데 실제로는 무슨 원의 방정식도 구하고 어떨 때는 또 타원의 방정식도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선입견에 직선만 구할 줄 알았어요. 맨날. 음, 그러니까 이제 저 이해하기 편하라고 아마 이제 직선으로 계속 예를 듣고 기껏해야 평면으로 이렇게 예를 든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제가 구해봐야 그게 직선이고 평면이라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면 오차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엑셀에서도 보면 이제 그 추세선 뭐 이런 거 하면서 직선 추세선도 구할 수 있고 2차 방정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 뭐 로그로도 구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런 게 더 정확할 텐데 이거 이렇게 좋다고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좀 오해를 했었는데 이제 막상 그 몇 문제를 풀어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구하게 되는 거는 뭐 탄회 방정식, 원회 방정식, 구회 방정식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신기했고 저도 일주일 내내 이제 고민했던 게 아까 ATA 그 X는 ATB가 이 해가 왜 최소 제곱법의 제곱의 해인가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오늘 조금 제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 같아요. 뭐 누가 말하기를 이 최소 제곱법과 프로젝션 구하는 개념이과 부분 공간이 합쳤을 때가 서형대수에서 두 번째로 자빠지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끼리 으쌰으쌰해서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제곱법 뭐 오늘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수학적인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저희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있는데 제가 그 뭐냐 그 선형에서 끝나면 다변수 미적 분학하자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레퍼런스 두 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셀렉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제 교재가 적당한지 뭐 이거로 하면 괜찮을지 혹은 다른 좋은 레퍼런스 있으신 선생님들 올려주시면 좋고요. 저는 적당히 진도만 공유하면 레퍼런스는 꼭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진도가 지나간 것도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질문이나 이제 궁금한 거 혹은 풀어봤는데 재밌는 문제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그냥 꺼내서 같이 하면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스터디 이거 하고 있는데 바라시거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러신 거 있으시면 좀 의견 좀 주세요. 저는 지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 징계스 정모도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저는 한번 하고 싶은데 네. 징계수 정모 한 3월쯤에 한번 추진해 볼까요? 지금 좋습니다. 지역들이 다 어떻게 되시죠? 저는 서울이고 저도 서울입니다. 네. 서울. 서재원 선생님 어디시죠? 저 대구 사는데 이제 서울 한번 올라갈 일이 있어요. 아, 그러면 수영 선생님 올라오실 때 한번 적절한 곳에서 또 네, 정모를 한번 하면서 또 오붓하게 선정대수를 조지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박강 선생님도 서울이신가요?
저 네네네. 남영수님도 네, 서울이셨. 서울입니다. 아, 네네. 대구 가깝습니다. KTX 금방이죠. 예. 한번 쓱 올라오시면은 그때는 또 맛있는 정모 장소로 또 안내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수고 많으셨습니다.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